네, 최근 들어서 아파트 경매 시장이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찰 가격과 경쟁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경매 시장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온비드 공매도 이런 영향을 받겠죠. 특히 이 주거용 부동산들은 이런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도 온비드 공매의 경우에는 경매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경쟁률과 낮은 낙찰가로 낙찰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최근에 낙찰됐었던 두 건이 있었는데 거의 시세가 대비 반값까지 유찰돼서 낙찰됐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한번 그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였습니다. 네,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압류재산으로 되어 있죠. 온비드에서 매각하는 재산 중 압류재산은요, 세금이라든지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 108.59제곱미터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18억 9천. 입찰 방식은 최고가 방식입니다. 여러 사람이 응찰해서 가장 최고가 써낸 사람이 낙찰 받는 거죠. 법원 경매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낙찰됐던 그 시기의 입찰 기간은요,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 법원 경매와 달리 온비동매 압류지산의 경우에는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입찰을 진행하거든요. 유찰은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고요. 공매 대행 의뢰 기관은 경기 광주세무서.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광주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서 공매가 진행이 된 거죠. 최저가는 11억 3,400까지 유찰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회차 정보 보시면은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3일간에 걸쳐서 감정가 18억 9천부터 입찰을 진행했었고요. 1회 유찰되고, 2회 유찰되고, 3회 유찰돼서, 네, 총 4회 유찰이 됐고요. 요때 5회차 11월 28일에서 11월 30, 요 주간에 11억 3,400으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때 이제 낙찰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는 데는 뭐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동매 압류재산에 대해서는요,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전입세대알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또 이 온비드에서 공개하고 있는 재산 명세서 이 내용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 경매 물건 명세서와 같은 역할을 해주죠. 아래쪽에 내려보시게 되면요. 법원 경매 현황조사서와 같은 내용이죠.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이. 보시면 전입세대주 임모씨 등록됨 그리고 폐문부재 같은데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임씨의 경우에 전입신고날짜가 2017년도 8월 18일인데 별도의 임차인으로서 배분 요구 또는 채권 신고가 없었죠. 네, 법원 경매를 치면 배당 요구 및 권리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임씨는 이 신고된 내용이 없는데 임차인이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선순위 근저당이 하이트 진로라는 근저당이거든요. 근데 설정일자가 2017년도 6월 9일 설정돼 있어요. 자, 전입일자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요? 온비동매 압류재산은요, 국세징수법에 따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특기가 되는 근저당이고요. 이 임시의 전입일자가 늦죠. 따라서 이 임시는 공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력 주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든 아니면 뭐 소유자 친인척 관계로 단순하게 점유하고 있든 낙찰자에게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면 뭐 배분 요구를 했을 텐데 어쨌든 배분 요구돼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소유자와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항력이 없는 그런 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찰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하고요. 최근에 거래했던 실거래가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실거래가가요. 최근에는 없었어요. 마지막 실거래가가 2020년 11월 달에 17억에 거래가 됐었네요.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오를 때니까 2019년도 대비 거의 한 3억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3, 4억 정도가. 이게 이제 마지막 실거래였고 거래가였고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매물 네이버 부동산 매물가는 한 19억대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낙찰 내역 보시면은요.
권리관계 문제 없는데 불구하고 경쟁률은 2명밖에 응찰 안 했고요. 낙찰은 13억 3,900에 낙찰이 됩니다. 2등하고는 좀 가격 차이가 좀 났는데 좀 아쉽기는 하죠. 거의 한 2억 가까이 1억 한 5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강의할 때도 설명드리는데 2등하고의 가격차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여러분이 요 금액은 안 보시는 게 좋다. 예, 여기만 딱 다른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달라. 아니면 나의 온비드 가시면은 낙찰 결과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2등 금액은 확인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어쨌든 뭐 가격이 시세가보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대비 거의 한 4억 정도 싸게 낙찰 받은 거고요. 호가 대비로는 한 6억 정도 싸게 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싸게 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쟁률도 일단 많이 안 나왔죠. 네, 공매 압류 재산이 이렇게 낙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13단지입니다. 해당 물건도 압류지산이고요. 건물 전용 면적은 58제곱미터, 감정평가 금액은 6억 5,400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했던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1월 30주간에 입찰을 했었고요. 유찰은 4회 이루어졌었습니다. 공매 대행 의뢰 기간은요. 노원세무서에서 공매를 위임을 했었던 물건이고요. 입찰 정보 보시면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주간에 3일간에 걸쳐서 6억 5,400에 입찰 진행했는데요. 1회 유찰되고 그리고 2회 유찰, 3회 유찰, 4회 유찰. 그래서 5차로 11월 28일에서 11월 30날 3억 9,240만 원 입찰 진행했고요. 역시 이때 낙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권리분석 정보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재산명세서입니다. 현황 조사 내용 보시면 전입세대주 최모 씨 등록돼 있다고 나오고요. 임차인이 사용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역한 점유관계, 임차내역, 관리비 미납 여부 등 확인을 요한다. 이렇게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최모 씨가 전입신고 날짜 2003년 4월 18일자로 전입이 되어 있는 것만 확인이 됐어요. 자, 배분 요구와 채권 신고 현황 보시면요. 임차인 최모 씨가 배분 요구 채권 신고했네요. 전입 신고 날짜 2003년 4월 18일이고 확정일자가 2018년도 8월 20일. 보시면 이 전입 신고 날짜 대비 상당히 확정일자가 늦어요. 사실은 이 2018년도 8월 22일 확정일자라는 게 이제 최초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증액을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계약된 요 1억 8,5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말하는 건지 그거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최초 전입한 날과 확정일자 받은 날 중간 사이에 저당이라든지 압류 설정이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서울특별시 압류일자 2022년도 2월 8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보다 훨씬 늦죠. 그리고 다른 권리들도 보시면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전에 설정됐던 요 가압류 그리고 노원세무서 압류 등기 요게 모두 확정일자보다 지금 다 느려요. 그래서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었지만 네, 요 1억 8,500만 원 배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하지만 이 조세채권의 경우에는요. 이 당해세 여부 그리고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의 경우 법정 기일에 따라 배분 순서가 결정되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어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온비동매 커리큘럼을 통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일, 요거 당해세 여부를 일단 따져야 돼요. 근데 서울시의 압류는 요거는 당해세가 아닐 가능성이 있죠. 요건 당해세는 아니고 법정기일에 따라. 근데 보시면 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2018년도 8월 22일보다 늦어요. 그래서 요 채권액은 임차인보다 배분 순위가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 22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 자, 보시면 어때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발생하는 2018년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조세 채권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도 당해세거든요. 당해세라는 거는 해당 부동산 관할 소재지내 기관에서 교부 청구 들어온 경우에요. 이제 노원구청 내지는 노원세무서가 당해세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건 이제 여기 표시는 따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하시기 전에 자산관리공사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알려줍니다. 입찰하신 분이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노원구청 104만 8천 원 380원이 당일세를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겠지만 노원세무서 3억 4천 5백만 원은
당해세라면 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임차인보다 먼저 배분받아가 버리면 임차인이 배분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원세무서 법정기일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일보다 늦지만 당해세라면 임차인보다 먼저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걸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 시세하고 그 실거래가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도 6월 달에 6억 4천에 실거래가 됐네요. 작년도 대비 이렇게 가격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큰 변동 좀 없었던 단지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매물 정보 보시면 5억 5천. 그러니까 마지막 실거래가 대비는 한 1억 정도 하락이 됐네요. 자, 낙찰이 얼마에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경쟁률 그다지 많이 안 나왔네요. 4명찰에 4억 2,800에 낙찰이 됐네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가 대비는 한 1억 한 3천 정도 싸게 샀고요. 마지막 실거래가 대비는 한 2억가량 정도 싸게 낙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경매 시장뿐만이 아니고 온비동매 시장도 이렇게 실거래가 대비 또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가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낙찰들이 되고 있다는 이런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렸던 뭐 법정기일, 당해세, 우선변제권, 뭐 배분 좀 생소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PL에도 원격 평생교육을 해서 운영하는 옥섭 이런 홈페이지에서요.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비들을 실시간으로 배우실 수 있는 강의인데요. 상세한 내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요. 옥섭이라고 하시면 저희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상단부에 라이브 강의 온비동매로 가시면요. 네, 정가는 30만 원이지만 아래에 있는 할인 쿠폰 적용하시면 20에서 최대 40%까지 수강료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면요. 1월 4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라이브 수업 개강일이고요. 첫날은 6시 45분에 개강해서 9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매주 수요일 동안 이렇게 4회차에 걸쳐서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총 4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공매 낙찰 사례, 그리고 공매 장점, 주의할점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 또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 이렇게 마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온비디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물건들 실수 없이 권리 분석하고 성공하는 공매 투자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강 신청하시게 되면 수강생 멤버 카페에 등업해드리고요. 또 태인경매 전국 2개월 무료 이용권, 옥섭 정기구독 1개월 무료 이용권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요. 여기 하단부에 보이는 이 검정 바탕 부분에서 라이브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채팅창이 나타나서요. 여러분이 라이브 수업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 4일 날 개강하게 되는 온비동매 옥수업 라이브 수업 여러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고요. 네. 이제 2020년도가 다가고 있네요. 이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롭게 2023년도 옥석과 함께 온미동매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